영화 익명의 아가씨에서 부세미는 이돈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발견하게 된다. 변호사 이돈은 의도적으로 혜지가 자신의 거처를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돈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최종 보스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돈조차 예상하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가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가 회장은 오래전부터 변호사 이돈을 의심해왔고 모든 이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한 연극을 꾸몄다. 이로 인해 이돈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었고 연극이 끝난 후 가 회장은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한다.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이돈은 원래 세미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다. 세미는 어려움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이돈을 떠올렸다. 하지만 혜지가 자신의 거처를 알아낸 이유를 듣게 된 후 세미는 이돈을 경계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세미가 말했다. 뭐라고? 네가 이돈 형을 미행해서 회장의 비밀방을 발견했다고? 혜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그 덕분에 내 소중한 친구를 찾을 수 있었어. 이제부터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세미가 즉시 말했다. 안 돼. 여기 남으면 너무 위험해. 게다가 아이들과 미창 마을도 곤란해질 거야. 너도 알다시피 가선영이 지금 사방에서 우릴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 알겠지? 혜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세미가 대답했다.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이미 이돈 형에게 전화했어. 곧 널 데리러 올 거야. 빨리 돌아가. 혜지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자주 연락해야 해. 알았지? 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가. 세미는 혜지의 짐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 변호사 이돈의 차가 도착했고 혜지가 이돈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본 후 세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바로 그때 동민에게 들키고 만다. 세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동민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산책 중이야. 근데 왜 저런 사람들과 아는 사이인지 궁금하네. 그들에 대해 뭘 아는 거지? 세미가 대답했다. 조금 알아. 근데 너는 그들을 꽤 잘 아는 것 같네. 동민이 말했다. 당연하지. 지난 5년 동안 그들과 알고 지냈으니까. 세미가 듣고 나서 말했다.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다면 변호사 이돈에 대해 잘 알겠네. 그는 어떤 사람이야? 동민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똑똑하고 신비로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람이지. 세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너 생각엔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동민이 다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는 회장에게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야. 하지만 난 그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느껴. 뭔가 음흉하고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너는 그에게 꽤 관심이 많은 것 같네. 혹시 그를 좋아하는 거야? 세미가 당황하며 말했다. 좋아하다니 무슨 소리야. 터무니없게 말하지 마. 그냥 재미로 물어본 거야. 별거 아니야. 그 순간부터 세미는 이돈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변호사 이돈은 여전히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세미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로 했다. 혜지가 떠난 후 모든 것이 평온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가선영이 갑작스럽게 학교에 나타났다. 그녀는 세미에게 협박하며 말했다. 만약 세미가 자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학교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세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돌아가야 했다. 세미는 가선영이 혜지를 미행하도록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라 추측했다. 갑자기 동민의 말이 다시 세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 이돈을 떠올렸다. 혹시 그가 의도적으로 혜지가 자신의 거처를 알아내도록 유도해 가선영을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세미는 소름이 끼쳤다. 만약 정말로 이돈이 모든 일의 배후라면 그녀뿐만 아니라 고 회장까지 오랫동안 그에게 속아왔던 것이다. 이돈이 세미를 이용해 가선영 자매와 싸우게 한 뒤 마지막 남은 사람을 처리하려는 것일까? 세미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가선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제법이야.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가 꾸민 일이지? 세미가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그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너를 속일 순 없었지. 안 그래? 결국 난 너 손에 잡혔잖아. 가선영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한테 기회를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너를 박대하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계속 싸우는 대신 협상하는 게 어때? 세미가 차갑게 말했다. 협상? 아니면 내가 모든 재산을 너한테 넘기길 바라는 거지? 가선영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똑똑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넌 우리 아버지의 체스발일 뿐이야. 어차피 그 재산은 네 것이 아니야. 그건 가씨 가문의 것이지. 안 그래? 그리고 내가 그 정당한 상속자야.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세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하면 어쩔 건데? 가선영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 한계를 시험하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세미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날 겁주는 거야? 정말 터무니없네.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왜냐하면 내가 회장의 정당한 상속자니까. 반면 너는 그의 양녀이고.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제일 먼저 의심받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너는 그의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안 그래? 자신의 생각을 읽힌 가선영이 말했다. 이 쌍년, 날 비웃는 거야? 내가 너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잊었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3개월 동안 가둬놓은 뒤 네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그와 함께 자살했다거나 암에 걸려 너무 낙심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현장을 만들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가선영의 말을 들은 세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가선영을 너무 잘 알았다. 회장이 세미에게 말했듯이 가선영은 극도로 교활하고 잔인하며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세미에겐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었다. 그 3개월 동안 세미는 자신의 삶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다. 세미는 창고에 갇히고 문이 잠겼다. 떠나기 전 가선영은 세미에게 말했다. 만약 세미가 마음을 바꿔 지분 양도 서류에 서명한다면 즉시 풀어주겠지만 세미가 거부하고 도망치려 한다면 해지를 즉시 죽이겠다고 했다. 가선영은 세미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압박했다. 세미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지 알지 못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혜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지는 세미를 매우 걱정하며 말했다. 세미,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너를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혜지가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본 세미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혜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 그들에게 내 거처를 말하지 않았지? 혜지가 급히 말했다. 아니야. 맹세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돈 형이 날 데려다 준 후에도 모든 게 평범했어. 난 그냥 시골에 친척 방문 갔다 왔다고만 했어.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세미. 혜지가 걱정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세미가 말했다. 괜찮아. 너 탓하지 않아.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세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변호사 이돈과 미창학교 교장뿐이었다. 그런데도 가선영이 그녀를 찾아낸 것이다. 분명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었다. 미창 교장은 바람 부는 대로 따르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 배제법으로 따지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돈뿐이었다. 과연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배후에 있었던 것일까? 세미의 추측이 사실일까? 변호사 이돈은 정의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악당일까? 이후 전개는 어떻게 될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